노영동 상업지역인데요. 일반 상업지역, 저희가 정한오피스텔이라고 노영동 939 먹자골목의 코너 이렇게 드림타워가 같은 대로변, 대도로예요. 같은 대로변에 걸어서 총총총총 여기 오면은 300m에 있습니다. 걸어서 노영 드림타워고, 노영 드림타워가 한 평당 예전에 2000 몇 년도에 13년도인가 1천 몇백만 원이었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롯데개발 발표로 해서 자기네들 한 평당 8천 몇백만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2년 전 뉴스니까 2023년 전에 그래서 올해는 10% 정도 더 올랐겠죠. 2025년도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정한 오피스텔에는 그 지구 단위로는 고도 완화가 됐고요. 높이 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지상 3층, 그다음에 12층이 총 15층짜리 건물인데요. 그래서 높이 질 수 있으면 아마 20층 안팎으로 또는 더 그 이상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주도 부분이 이게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보겠습니다. 옥토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인도양도 일반 상업지가 70건데 3점 5,382만 원 수준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노영 오거리 주변 상업지가는 평당 1억 원도 이렇게 해서 된다더 매물이 없어 거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또 뒷부분은 이제 주거지역이 되고 대로변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이런 객관적인 증거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 드림타워 거기는 이제 저희 정한 오피스들은 일반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영동 939 상업지역을 보면 그래서 여기 호가가 높을 때는 1억 원도 넘게 한다고 나와 있고요. 저희가 3층에 343평을 보유하고 있어요. 300이 되는데 이게 토지로는 거기 한 600평 조금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토지로는 저희가 11.3%를 보유하고 그러니까 이게 토지로는 60몇 평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64평 이 정도. 거기가 30년 보유된 게 한 20몇 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요. 제주도 노형동 939의 상업지역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 드림타워가 땅값 상승 불과 2013년만 해도 평당 천몇백만으로 계산이 된 걸로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 금액이 제주도 드림타워 롯데개발이 자체 이렇게 감정 평가를 거쳐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땅값이 이제 제주도 드림타워가 랜드마크 굉장히 좀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땅에 있다 값이 오르나 본데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그 핫플레이스 같은 이런 데가 있으면 이게 같이 덩달아서 올라요.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10년새 10배로 뛰어 올랐어요. 여기가 저희도 같이 2013년대는 천몇백만 원 했나 본데 평당 보유한 지가 한 14년대 되기 때문에 14년대 15년으로 접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뛰어 올랐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뛰어올랐죠? 근데 그건 롯데타워, 드림타워 때문에 아마 뛴 것 같은데요. 덩달아서 같은 걸어서 대로변으로 총총총총 걸어오면 거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땅값을 내가 이제 매매를 만약 할지도 올해 5월달에 그 고도 하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 단위로는 이미 고도 하나가 이루어졌고요. 도청 확인한 결과 개별 건물로는 이렇게 고도 하나가 이제 만약에 그 제주도가 미국과 유럽 이제 투자가 2022년도, 23년도 이루어졌는데요. 뭐 그거 빌딩 투자는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재생에너지 투자로 해서 한 600억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냐 그러면 그렇죠.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중국 중심의 투자에서 유럽이 이제 미국과 유럽이 거기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제 빌딩 매매가 정부 정책을 따라서 노영동의 어떤 오거리가 노영동 중심으로 해서 대로변이 빌딩 매매가 시작된 다음에 대규모 빌딩이 이제 신호탄이 되는 거죠. 외국의 사모펀드들이 빌딩을 매입했을 때 이건 신호탄이 되는 거죠. 금융지구로 변한다는 거죠. 달러 전진기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데도 제가 보기에는 지진이 있잖아요. 지진이 빈발하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 저는 군사기술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 기술을 F-35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작은 엔진을 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큰 엔진을 움직이면 된다. 연료는 항공유에다가 이렇게 산소를 하거나 수소산소, 제 방식의 어떤 브라운가스를 가지고 브라운가스는 훨씬 더 열량이 높아요. 에너지 대비해서. 그래서 브라운가스를 1대1, 현재 2대1이잖아요. 그래서 수소 1, 산소 1도 되고, 산소 2도 되고, 산소 3도, 4도 되고, 산소를 많이 넣으면 그 열량이 세진다, 파워가 세진다는 기술을 따라서 항공유 때 이걸 섞어 쓰셔도 되는데요. 그럼 항속거리가 엄청 늘어납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전기 구조를 넣어주면 되는데 군사적으로는 하나, 상업적으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방사능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수직 이착륙기를 사용했을 때 일본은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도피가 필요한데 수직 이착륙 군사적으로도 보면 공항 같은 데만 타격을 하거나 항공모함 타격하면 끝이거든요. 전쟁에 있어서는. 그래서 드론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수직 이착륙을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도 만약에 지진이 내서 도피가 있다면 같은 그게 국토에다 해도 되지만은 제주도 같은 데는 그렇죠. 남의 나라 함부로 본토로 막 1,000만 명 못 들어올 텐데 500만 명이고 그다음에 미리 투자를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 수직 이착륙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가 물류가 배로 가면 저는 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그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구조면 전기 구조면 파워가 세잖아요. 그러면 그런 미국 간에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30분 도달하거든요. 미국에서 한국 지역으로 이렇게 쏘게 되면은 대륙간 30분 걸려요. 그럼 그것을 5개 엔진을 달아놓으면 이론적으로 6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초고속 비행체가 이제 사람이 탈 때는 이제 그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특수 설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압축 공기를 내적으로 회전 방식으로 여러 겹으로 내뿜고 철판이나 이렇게 금속 만들잖아요. 비행체를 격자무늬를 가로 여기 세로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자체에 딱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많이 여러 개 겹쳐가지고 미끄러지게 하는 압력을 받지 않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수직 이착륙 기술이 이미 드론 택시로 나와 있고 F-35도 수직 이착 있고 안드릴 같은 업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드론을 이렇게 수직 이착륙해서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스크 스페이스X나 중국에서도 이미 쓰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은 뭐 드론에 적용해서 이게 가능은 하다. 그러면 이게 그걸로 해갖고 미국의 물류를 앞당기지 않는 미국 쪽으로 항공 배로 가면은 배로 가면 얼마 정도 되나? 한 달, 2달 걸려요. 근데 중국이나 유럽 쪽은 빠르면 10일에서 15일 정도 철도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한국 간에서 미국 간에 수직 이착륙으로 이렇게 빨리 전환을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발달할 거 아니에요, 기술이. 그러면 보다 거대한 수송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류가 일단 일본 같은 데도 여기서 빨리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서둘러서
제주도에다가도 투자를 하시면 제가 도피처도 되고 이제 일본의 기업이 이제 약간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신호탄이 되는 거죠. 빌딩 도용동 지역에 빌딩 매매가 된다 그러면 이제 홍콩에 한 10분에만 돼도 엄청난 빌딩 투자 가치가 일어난다. 근데 그때 이제 제주도 중에서 이제 저 고도 하나가 대폭적으로 해주면은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돼. 정부 정책을 따라서 금융 어떤 기관들이 거의 모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관광지로서 연산 1,300만 원, 작년에 1,380만 정도, 76만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 전에는 1,500만까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잠재력이 있어요. 외국인도 360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홍콩 같은데 자본도 오고 상하이 자본도 오게 되면 여기서 제주도에서 비행기로 가면 상하이가 1시간 몇 분, 30 몇 분, 그 다음에 일본 쪽은 2시간 몇 분인데요. 서울에서 이렇게 김포항까지 가는 시간 빼놓고 제주도까지 1시간 몇 분 걸려요. 여기서 서울 부산 간 어떤 자동차로 가게 되면 고속버스로 4시간 몇 분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고속철로 가면 좀 더 시간이 단축돼요. 그래서 지금 수직 이착륙으로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가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항공기도 이제 타잖아요. 안전하다는 보장이 이제 있게 되면은 물류도 그렇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할 텐데요. 그럼 제주도도 그렇죠. 서울에서 김포공항 안 가고 인천공항 이제 김포공항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기창으로 왔다 갔다 진짜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비행체 기술의 이제 발달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드론 택시는 나와 있다. 그럼 이제 파워만 뒷받침을 하면 프로펠러 방식은 좀 한계가 있는 거고 이런 연소 이렇게 군사적으로는 어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전기 구조를 하면 파워가 엄청 세네요. 그래서 물건 실는 어떤 연료 대비해서 엄청나게 파워를 낼 수 있지만 방사능 염료가 상업적으로는 어려울 텐데요. 항공유에다가 수소, 산소, 특히 제 방식의 브라운가스 2대1을 섞어주면 되는데 브라운가스를 수소, 산소를 따로 실어가지고 섞어주는 방법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산소를 좀 더 양을 현재 브라운가스 2대1인데 좀 다른 방식으로 섞어주거나 항공유에다가 약간 산소를 조금 섞어주거나 이게 석유에다가 또는 가스에다 산소를 조금 섞어주나 폭발하지 않는다는 보장 속에 수소 산소를 섞어주거나 이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그러나 이제 산소를 섞어주면 좀 더 완전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연료 자체를 그렇게 섞었으면 제 기술입니다. 다만 이게 폭발의 염려는 좀 존재한다. 그래서 프로테인 낮게 가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그렇게 파시면 제 기술. 항공유에다가 약간 수소 산소 브라운스 가스 개념을 폭발은 따로따로게 폭발하니까 따로따로 갖고 다니다 섞어주자 수소산소도 이 기술 쓰시면 자동차도 그렇게 배도 그렇게 하시 그럼 이제 단위 면적 어떤 갖고 다니는 이런 그 연료량을 딱 그 항공유에다가 섞어주면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좀 들어 올리거나 거대 항공기를 항속거리를 늘려주거나 거대한 것들이 보다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파워가 된다는 거죠. 군사적으로 쓸 때는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증기 구조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그 이제 엄청난 항공망 같은 이런 데도 앞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것은 증명이 될 거다. 이것은 말씀을 현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에서 한국에 30분 걸리기 때문에 1, 2생활권으로 물류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미국이 충분히 제주도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일단 미국과 유럽이 거리가 너무 멀다. 비행기로는 택배로는 국제 택배로는 3, 4일 걸리는데 이거를 물류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이 물류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직이 착륙 시대를 앞으로 가게 된다. 항공모함이나 이런 구축함 배를 갖다 만드는 일은 진짜 원시 무기 만드느라고 애쓰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F-35나 F-22도 이렇게 수직 이착륙기에 비하면 구형 무기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원형 무기를 말씀드렸는데 구형식으로 비행체를 만들어서 수직 이착륙기 밑에 이렇게 그렇죠 가스불 줄이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여갖고 수직 이착륙을 써서 하면 될 텐데 밑에 여러 개 작은 엔진 두고 옆에다가 이렇게 앞뒤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둬가지고 미사일 오면 샥 피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압축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초고속
초공동 어뢰처럼 압축 공기를 싸가지고 여러 겹으로 싸서 이런 기체를 초고속으로 다닐 때 보호하는 기술. 그다음에 어떤 금속을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여러 개 자동차 범퍼할 때도 제가 이 기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압력을 견디는 기술을 해서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어야 되니까 물건도 찌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에도 압력을 견뎌서 속도를 빨리 내는 기술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해당하냐면 이렇게 철판이라도 이제 금속 구조를 가로 세로로 해서 압력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 겹으로 해서 하면은 외부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거기서 밖으로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회전 방식으로 내뿜어 안에서도 내뿜어서 사람이 그 안에 탈 수 있게 된다. 초고속으로 달릴 때 압이 있어서 그래. 조종사도 압력을 견디는 훈련을 하는데요. 일반 여객기를 사용할 때는 초고속으로 좀 다닐 수 있을 때 이 압력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다른 데도 이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철판 기술은. 일단 철판 기술뿐만 아니라 기존 다른데 플라스틱에도 쓸 수 있고 고무에도 쓸 수 있고, 금속 제조에서 이런 가로 세로를 겹쳐가 자동차 범퍼들 이렇게 겹쳐가 쓰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탄, 그러죠. 차의 방탄 기술, 전차 기술에도 씁니다. 유리석형 코팅 대사를 유리막을 눌러서 제조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여러 겹 준다. 가스관, 가스 탱크에도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이것을 쓸 수 있다. 수소 탱크에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압력을 견디는 기술에 해당해요. 뭐 잠수정 같은데 그럴 때도 프로펠러 방식이든 아니면 물에서도 홍상어 같은 거는 구축함에 싸가지고 하늘을 비행하다가 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행체가 물로 들어가는 비행체가 이미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다만 상업화 군사에게는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홍상어 같은 데는 구축함에 싸서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물속에 들어가서 초공동어뢰는 우리나라에서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물속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꽃이 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안에서 공기방울을 이루면서 물을 밀어내면서 이렇게 시속 800, 물속에서 800km거든요. 우리는 이미 기술로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체를 물속에서 움직이게 하는 기술 버전이 이미 있다. 홍상어와 같은 미사일을 여객기 형식으로 만들어줘. 그 사람이 타면 거기 되는 건데요. 아직은 이것이 믿기지 않겠지만 그런 비행체가 이제 드론 구조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상업화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속에도 이렇게 공기 속을 달리거나 물속을 다니까 방수만 되면 되는데요. 그리고 엔진만 꺼지지만 하면 돼. 초공동어뢰는 엔진 꺼지지 않고 방식에서 시속 물속에서 800km로 달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물속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걸 좀 황당한 얘기를 하시면 제가 황당해요. 이미 쓰고 있는데 홍상어뢰가 구축함에 싸서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서 하는데요. 되게 웃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막 황당한 소리라고 하시면 제가 황당해요. 네, 이미 쓰고 있는 기술인데. 수직 이착륙도 플라이보드 같은 것도 이미 쓰고 있고, F-35도 쓰고 있고, 드론에서도 안드릴 같은 데서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머스크 스페이스X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가 문제죠. 그렇죠. 상업용으로 여객용으로 만들 때는 단가 문제라는 것을 너무 비싸거나 이러면, 근데 제 방식으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다가 드론에다가 작은 제트 엔진을 달아서 움직이더라고요. 1000km 가던데. 밑에다가 여러 개를 둬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압축 공기를 추가적으로 내뿜거나 좀 싸게 만들면은 이런 프로펠러 바른 형식으로 이렇게 둬가지고 앞에 두고 위에다가도 동체에다 두고 쭉 뽑아 올릴 수도 있고 다시 넣을 수도 있고, 위거선에서도 이 기술을 쓰신다 그랬죠. 넣어가지고 동체 안에 넣어가지고 수직이 착륙을 압축 공기로 하거나 제트 엔진 분사 방식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트 엔진으로 올리고 연탄구멍처럼 해서 여러 개로 분산하는 기술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열을 그래서 수직이 착륙을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올린다. 여객기 만들 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사선으로 옆으로 많이 엔진을 둬서 연석에나 둬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양력이 모여서 수직이 착륙하는 기술, 땅을 태우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런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배 동체에다가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배에도 가능해요.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위에서도 이렇게 동체 위에다 넣어가 쭉 뽑아 올렸다 다시 집어넣었다 이런 기술도 들어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동체에다가 숨기고 달릴 때는 이렇게
비행체가 움직이면 이걸 같이 겸하는 기술도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로봇계, 뭐 소총 달아가지고 움직이는 사족보험 로봇, 거기에도 이제 비행체도 이걸 달고, 배 같은 데도, 배 잠수정이나 이런 데도 이걸 달아서 움직이는 부력을 형성해 준다는 거죠. 배 같은 데도 압축 공기를 내뿜어 가지고 이렇게 공기부양정을 하고 있잖아요. 공기부양정에다가도 이런 걸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공기부양정 압축 공기를 여러 겹 내뿜을 수 있어요. 길이를 틀리게 해서 그것도 제기했습니다. 압축 공기부양정도 이제 위에다가 달아가지고 쭉 뽑아 올려갖고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무게를 들어올려줘서 보다 많은 짐을 할 수 있고, 드론 같은 데도 밑에다가 달아서 이렇게 무게를 많이 들어올려주는 기술 구조로도 쓸 수 있다. 비행체도 배 밑에도 들어가고, 배 밑에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들어올려주고 앞으로 가는 양력과 추진력. 비행체로 얘기를 하면 양력과 추진력이요. 배로 얘기를 하면 부력과 추진력이 되겠죠. 이렇게 사선 분사의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행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데다 홈을 파서 이게 비행체의 날개나 동체에도 홈을 파서, 홈을 뭐 어떻게 파든지 바람이 위로 들어올려주는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데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선풍기 같은 데도 이게 선풍기 날개인데 여기다가도 이렇게 바람을 시원하게 하는 구조. 그다음 하나의 모터에 여러 개 하나의 모터에 날개, 하나의 모터에 이런 프로펠러를 여러 개 달아서 사이즈가 틀려도 돼 파워를 높이는 이렇게 양력과 추진력을 만드는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 배에도 적용하거나 기타 모든 환풍기 같은 데도 적용하거나 선풍기에도 적용하거나 항공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자동차 회전축이라든지 헬리콥터 회전축, 이런 변속기 회전축, 그다음 모든 회전축 돌아갈 때 여기다 대남 매듭 구조 만들 링식으로 넣어줘도 되고, 어떤 식으로 내딛고 나대 구조를 밴딩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두터운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 그럼 이게 파워가 세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이런 스크류 구조를 넣어주는 이런 형태,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포 기술이나 뭐 어떤 포신, 자주포 뭐 이런 장갑 뭐 이렇게 또 포신에도 이 안에다가 이렇게 바깥에 링식으로라도 대남 매듭 구조 마듭을 넣어주면 이게 압력을 잘 견딘다. 그래서 금속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유리망 코팅 넣어서 안팎으로 여러 겹 코팅을 줘서 열이 그쪽으로 축적되지 않고 밖으로 신속히 나가는 기술 구조를, 반도체 기술에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반도체 웨이퍼나 이렇게 유리석 이런데 반도체에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하고 여러 겹 코팅을 줘가지고 열을 축적을 안 돼서 낸드 플래시나 이런 HBM을 위로 올리는 기술에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회전축에는 이런 기술 구조가 다 들어갑니다. 땅을 팔 때도 이제 드릴 같은 데도 이게 끝에다 회전수를 많이 넣어주는 기술을, 석고보드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된 석고보드 어떤 나사에도 이 기술을 쓰신다는 거. 땅 파는 데는 다 들어가요. 땅 파는 게 공구에도 회전 구조가 넓고 중간 좁고 촘촘 회전 구조를 틀리게 해주는 기술도 들어갈 수 있다. 나사에도 적용한다. 여기도 드릴 비트에도 그럼 좀 더 잘 파고듭니다.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목 같은 데도 유리석용 같은 데 유리망코를 넣어서 부식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런데 나사선의 굵기가 간격이 똑같은데 끝에다가 좀 회전수를 많이 넣어주면 잘 파고들어요.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렇게 하셔도, 십자모나 이렇게 일전에 위에다가 약간 둔덕을 만들어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서 잘 잠그고 잘 풀어집니다. 회전수가 있는데 볼트 같은 데도 있는데 이것도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위로 올라갔어요. 잠그는 너트 이제 잠그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회전수를 좀 넓게 만들어서 잘 잠그고 안 풀러지는 구조를 만들거나, 사선으로 살짝 올려서 찰칵 잠기거나, 또 위에다 나사 선에다가 약간 이렇게 찰칵 잠기는 구조, 잠기고 이렇게 그럼 약간 두툼한 부분을 남겨주면 이게 가능하겠죠. 잠기고 다시 풀고 이런 구조. 수도수전은 주방의 수도수전 플라스틱으로 잠기는 부분이잖아요. 밑에 싱크대 밑에. 근데 자꾸 풀어지잖아요. 귀찮게. 그러면 거기도
딱딱 잠기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잘 안 풀러지잖아요. 이렇게 두툼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게 사선으로 좀 하시거나 회전 구조를 위해 넓게 하거나 수도 부분과 나사선 들어가는 부분에 이게 닿습니다. 수도 부품이나 녹슬지 않게 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 배선박 모든 부품에 산업용 부품에 유리석영 코팅 내사람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래서 볼 베어링 같은 데도 들어가고 그래서 롤러 베어링 자전거 체인이나 모든 이런 데도 들어간다.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이런 타이어, 자전거의 타이어 이런 데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산업 합성섬유 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들어가요. 철사, 철근 이런 데도 페인트 코팅이 들어가.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넣어서 제공해서 페인트 이렇게 코팅을 해서 부식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그 위에다 여러 개 코팅을 준다는 거. 자동차 철판에도 유리석영 코팅, 여사람 유리망코를 넣어서 페인트 코팅, 그 페인트 자체에다가 넣어서 하고 페인트 위에다가 여러 개 위 기술을 유리석영 코팅, 여사람 유리망코팅을 코팅을 준다는 거죠. 타일 도기에도 들어가고 비행체에도 그렇고요. 금속 제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철사, 철근 같은 데도 페인트 코팅을 해서 부식 안 되게 하거나 가스관, 가스탱크 같은 데도 부식이 안 되게 하는 구조를 들어갑니다. 비닐 같은 데는 천, 합성섬유 실 이런 데 모든 면실 이런 실 구조에도 유리석영 코팅, 여사람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해요. 펠리클과 카본 소재에도 들어갑니다. 탄소 섬유할 때도 들어가고 변속기에 이쪽에 보면 축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축이 두 군데가 있는데 회전축이 여기다가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넣어줘요. 그래서 안팎에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를 넣어주면은 밑에 이제 톱니바퀴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런 형태의 톱니바퀴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밴딩의 톱니바퀴를 주고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이런 원통형의 이런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헬리콥터 프로펠러, 배 프로펠러 이렇게 회전축 돌릴 때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되게 파워가 세게 이렇게 쥐어짜듯이 파워가 세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기술이에요. 앞으로는 변속기 없어질 것 같은데 변속기 없이 하자. 자동차든 뭐 어떻게 한번더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차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연료를 적게 주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든 자동차 회전축에 돌릴 때 그래서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나 회전축을 적게 돌리고 많이 주고 달릴 수 있다. 비행체 프로펠러든 자외 연료를 틀리기 위해서 조향하는데 이쪽은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제트 엔진 만들 때도 제가 연소실이 6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각각 연소실을 6개인데 언오프 구조로 해서 6개 쓴데 2개만 쓰, 1개만 쓰는데 이렇게 하시면 파워를 감속하거나 증속할 수 있다 그랬죠. 강중력으로 파워를 속도를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거를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에 따라서도 이것을 속도를 중압하고 감압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트 엔진을 밑으로 둬가지고 작은 제트 엔진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수직 이착용을 사용하거나 옆으로 가변식으로 옆으로 해서 가운데 쪽으로 양력이 모여서 수직 이착용을 사용하거나 그래서 운행할 때는 이걸 가동을 해준다. 그래서 밑에 사선 분사로 이렇게 하거나 뜰 때는 밑에 살짝 불꽃이 안 보이게 해서 살짝 그 정지 비행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약하게 줄여볼게요. 약하게 해갖고 정지 비행도 가능. 프로펠러 방식도 동원할 수. 움직일 때는 이제 파워 있게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것도 감속. 그다음에 자동차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 이제 연소실이 6개 있다. 실제는 더 많죠. 6개 있다 그러면 언오프 구조로 2개만 쓴데 3개만 쓴 5개, 10개, 6개 쓴데 1개만 쓴 이렇게 하거나 연료량을 따라서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렇게 이런 걸 따라서 연소실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남의 기술을 어떤 도둑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